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200달러 플러스 1% 24,900달러까지 하락 이후 반등 좋고요. 26,000달러 아래에서 현물 매수세 강하게 나오면서 비트코인 30,000달러 재돌파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26,800달러 여기 구간을 넘겨주며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볼 수 있고요. 아이폰 15 출시, 미국 인플레이션율 중요 데이터 이미 다 발표가 되었고 9월 10일 FOMC 핵심 이벤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월 2일, 12월 말 FOMC가 남겨두고 있고요. 예상대로 9월 인플레이션율 반등은 했는데 9월 20일 파월 의장 어떻게 이야기할지 인터뷰가 중요하죠.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전체 코인들도 플러스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시면 47.3%까지 상승했고요. 6월 29일 블레라 ETF 신청 이후 48%까지 가장 높았다가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따라서 상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인시장은 SEC와 ETF 호재 뉴스만 기다리고 있는데 ETF 말고는 코인시장에 크게 영향 줄 만한 요소는 당장에는 없고요. 호재 뉴스 나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기서 상승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포함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0%까지 상승으로 52% 전고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2019년에도 도미넌스가 강력하게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무작정 높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9월 금리 인하 시작할 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알트코인 약세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하락을 했고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하락을 더 많이 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히려 상승을 했던 거죠. 2019년에도 6월 13,000달러 이때가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이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핵심 저항선이 60%대로 여전히 상승 여력을 남겨두고 있고요. 2020년 이후 알트코인 시가총액 3배 넘게 상승해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 높고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 위주로 먼저 상승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30,000달러 간다고 해도 알트코인이 하락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60%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24,900달러까지 단기 하락시켰던 FTX 자산 처분 인가가 미국 법원에서 공식 통과가 되었고요. FTX가 수십억 달러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자산 처분해서 개인들 손실 복구 가능하다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수십억 달러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라 매주 1억 달러씩 분산해서 매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도액은 2억 달러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FTX 지분 처분 시작으로 그 전부터 알트코인 하락은 했지만 자코인하고 비트코인, 리플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FTX 자산 중에 솔라나 이더리움 비중이 가장 많고 비트코인은 최근같이 유통량 낮을 때 오히려 물량 풀리면 더 싼 가격에 세력들이 매수하는 호재죠. FTX 자산 처분으로 메인 코인들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어서 비트코인 횡보에 알트코인 추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코인도 상승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자코인 상승장은 아니다 볼 수 있고요. 자코인이 상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26,800달러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SEC에서 ETF 승인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야기를 하면 비트코인 메인 알트코인도 상승하지만 수익률에서는 자코인이 매우 좋을 수가 있고요. 자코인도 싹 쓸어 담아야 되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9월 14일 SEC 갠슬러 의장 상원 청문회 실시가 되었습니다. 청문회 분위기는 7월 14일 리플 부분 승소에서 보듯이 코인시장이 미국 의회보다는 법원 판결로 방향성 결정이 나서 의회의 태도는 이전처럼 강경하진 않았고요. 큰 초점을 맞춘 이전 하원 청문회보다 작은 부분만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규칙 제정 속도와 의견 제시 기간은 하원 상원 양의회 모두 우려하는 상황으로 코인 법안 마련 속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재판 중인 코인 소송도 많고 리플, 루나 코인 등 소송 결과를 보고 법 제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갠슬러 의장은 기존 증권법으로도 코인 시장 모두 커버가 가능하다 관점을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메인 코인들 남겨두더라도 시세 가격 조정하는 알트코인만 제재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발언으로는 코인 증권시장 감독의 AI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에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이 크립토 시장 당파시 및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슈퍼볼 광고할 때도 2021년 이전에는 구글, 아마존, 빅테크 기업이 메인이었는데 이제는 코인베이스, 크래켄 같은 코인 회사들이 광고비 2배 더 주고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코인 업계가 현금이 풍부한 거고 미국 의회도 코인이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도 쉽게 제정을 못하는 거죠. 특히 미국 국회의원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후원을 제대로 받으면 지지율이 순식간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X가 작년 일론 머스크 인수할 때도 바이낸스 창봉자가 5억 달러 지분을 투자했고요. 때문에 바이든도 2021년처럼 일론 머스크 테슬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으로 미국 전기차 표준 충전도 테슬라에 맞추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겐슬러장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후원만 잘 받으면 하원의원 필요 없이 한 번에 상원의원 주지사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하지만 겐슬러장 의장 되기 전에 바이낸스 고문으로 가려고 했다가 창봉차오 거절하면서 이미 빈정이 한번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겐슬러 의장 임기는 2026년까지로 아직까지 3년이나 남아있고요. 코인시장 결국에 겐슬러 생각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겐슬러 최대한 시장 압박에서 자기 위주로 움직이도록 한 다음 정치적인 후원받는 가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작년 8월 파월 의장 연설에서도 시장이 설마 하다가 파월 의장 연설을 무시했고 결국에는 파월 의장 의도대로 10월에 나스닥이 폭락을 했었죠. 겐슬러 의장의 빅피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해주고 리플도 부분 승소로 코인 시장을 중립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대로 유통량 늘리는 중소 알트코인이나 작코인들 제재하는데 핵심적인 목표가 있을 듯 하고요. 이번 상원 청문회에서도 코인 시장 여전히 문제가 많다 겐슬러 의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었고요. 종합 인플레이션율은 시장 컨센서스 3.6%보다 더 높은 3.7%로 7월에 저점 찍고 8월, 9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 인플레이션율 반등은 했지만 나스닥 보면 플러스로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다 볼 수 있고요. 코인플레이션율 오히려 4.3%로 전월 대비 내려갔기 때문에 중요한 인플레이션율을 내려온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전 닉 티미나우스 연중 방문 기자가 당장의 인플레이션율 반등은 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율 횡보하다 하락 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시장 우려를 잠재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율 자세하게 어떤 항목 반등 왔는지 보면 식품에서 0.2%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고 에너지 분야가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8월부터 80달러 넘어가는 게 유가 인플레이션율 상승 압박에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신차 가격도 0.3% 상승으로 미국 소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고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은 세틀 미국 거주비가 0.3%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폭으로 상승했다는 데 있습니다. 월세 거주비가 고금리 영향으로 상승세가 꺾였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율 반등은 했지만 중요 지표들은 하락하고 국제유가도 바이든 대통령 올해 초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우려는 크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9월 21일 연준의 금리는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96%로 지배적이고요. 하지만 11월 2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57%로 25bp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41%로 약간은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20년 넘게 금리 한 번 동결하면 추가 금리 동결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미국은 경제 규모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한 번 금리 방향 정하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비트코인은 월봉이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9월은 일반적으로 하락장 6년간 단 한 번도 플러스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달에만 7월, 8월 이미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은 반등 오는 모습이고요. 9월 비트코인이 26,000달러 여기 구간만 횡보를 해줘도 10월하고 11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동결로 인해서 3만 달러 재돌파 시도와 목표 비트코인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조정 없고 비트코인 ETF 호재 풀리면서 6만 달러 재돌파 시나리오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